제일 먼저 저희가 그립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기본적인 투구 동작도 정말 중요하지만 그립을 정확하게 잡지 못하면 공을 정확하게 제구할 수 없고 또 속도도 낼 수 없기 때문에 공을 먼저 정확하게 잡는 법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나누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는 구종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쉽게 이렇게 손가락을 5개를 딱 펴서 공이 이렇게 정면으로 똑같이 중지 손가락으로 날라오는 걸 속구라고 얘기를 했을 때, 요 사이쯤 오는 공을 커터, 그리고 조금 더 벗어나는 공을 슬라이더, 그 다음에 이 검지와 엄지 사이 정도 오는 공을 슬러브, 그리고 맨 엄지 쪽 오는 공을 커브. 그러니까 요 휘는 거에 따라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반대쪽으로는 중지와 약지 요 사이 정도에 가는 공을 러너.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뭐 러너라는 공은 잘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뭐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되고, 그 다음 정도 휘는 공을 투심 또는 싱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요 정도 사이에 휘는 공을 체인지업, 뭐 서클 체인지업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 중지에서 똑바로 떨어지든지 아니면 약간 약지나 새끼손가락 쪽으로 떨어지는 공을 포크볼, 아니면 SF 또는 뭐 반포크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 공을 전부 다 설명드린다기보다 초등학교 영상에서 찍었을 때 속구, 커브, 체인지업 이렇게 얘기를 했다면, 오늘 이제 이 중학교 얘기할 때는 다시 처음부터 속구 얘기하고 그 다음에 슬라이더, 커브, 그리고 체인지업, 포크 이렇게 5개 정도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선 먼저 이 속구를 먼저 시작을 해야 될 텐데요. 내가 먼저 속구 한번 잡아볼래? 속구를 이렇게 잡는 걸 보시면 일단 이렇게 실밥에 이 양손을 정확하게 올리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요. 그리고 보시면 그 다음에는 이 엄지가, 사실은 여기 이 중학교 선수 민준이 같은 경우를 보면 이 검지에 이렇게 걸려 있거든요. 근데 이 엄지가 조금 더 와서 사실은 이 중지 쪽에 같이 있는 게 훨씬 더 좋아요. 이유는 우리 손가락이, 중지 손가락이 가장 길기 때문에 공이 맨 마지막에 떨어질 때 이 중지에서 맨 마지막에 떨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엄지손가락이 중지 쪽으로 조금 더 와 있는 게 이 공을 안전하게 잡고 마지막까지 컨트롤할 수 있는데 훨씬 더 도움을 많이 줘요. 그리고 다음 거는 요 공간, 그러니까 이렇게 공과 이 엄지와 요 중지 요 사이의 공간이 요 손가락이 살짝 들어갈 정도, 개인의 손가락이, 이게 너무 꽉 이렇게 붙게 잡아, 이렇게 꽉 잡으면 이 손목이 채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너무 가볍게 이렇게 크게 잡으면 던지는 순간에 이 양손가락에다 힘을 전달할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다시 잡아볼까? 네, 이렇게 잡았을 때 요 자기 손가락으로 살짝 들어갈 정도, 그게 가장 좋고요. 그 다음에는 요 검지와 중지 요 간의 넓이는 자기 손가락을 세워서 살짝 들어갈 정도, 이게 가장 좋아요. 이유는 너무 넓으면 공을 뭐 제구하는데, 컨트롤하는 데는 도움이 많이 되는데 벌리면 벌릴수록 속도가 느려지기 때문에 좀 좋지 않고, 반대로 이걸 너무 붙이면 검지와 중지에 힘은 정확하게 줄 수가 있는데 이렇게 옆으로 빠져나갈 수 있는 확률이 높아가지고, 말씀드렸듯이 이 간격의 넓이는 자기 손가락을 세워서 싹 들어갈 정도, 이 정도는 너무 넓으니까 조금 줄여서 이 정도 잡는 게 가장 좋아요. 약지와 이 새끼 손가락은 그냥 편하게 보조한다는 역할로 이렇게 잡고 있으면 제일 좋고요. 이게 공에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실밥이 이렇게 돼 있고 이쪽으로 오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대부분 속구는 이 실밥이 바깥쪽으로 남는 거에 잡는 게 좋아요. 왼손 같은 경우는 그럼 이쪽으로 이렇게 나오게. 이유는 이렇게 됐을 때가 이 약지 손가락에 조금이라도 이 솔기가 닿거든요. 이렇게 돼 있으면 약지 손가락에 솔기가 안 닿아요. 그러니까 솔기가 많이 닿으면 닿을수록 공을 컨트롤할 수 있는 확률이 그만큼 높아지기 때문에 이 실밥이 밖으로 돌아가게, 그리고 나서 이렇게 잡고 이 약지 손가락 걸치고, 말씀드렸듯이 이 손가락 사이 하나 들어가고 이 엄지 손가락 여기 들어가고, 마지막에 요거랑 요거랑 이렇게 일자가 되게,
보통 속구는 이렇게 잡으면 됩니다. 다시 한번 잡아봐. 오케이. 그러면 여기서 공은 가볍게 잡아, 꽉 잡아? 어느 정도 잡아? 저는 가볍게 잡습니다. 가볍게. 그럼 가볍게 잡는 거에 느끼면 내가 손을 툭 쳤을 때 이 공이 떨어질 정도의 가벼움 아니면 안 떨어질 정도의 가벼움? 저는 안 떨어질 정도로만. 그래, 머리 되게 좋다. 안 떨어질 정도의 가벼움. 우리 어릴 때는 공을 잡았을 때 이걸 툭 치면 공이 떨어질 정도로 가볍게 잡으라고 했어요, 처음에는. 근데 이걸 그렇게 가볍게 잡으면 던지는 순간에 힘을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공은 내가 어느 정도 조절할 수 있는 힘을 줄 수 있는 만큼 잡아야 돼요. 그렇다고 막 이렇게 꽉 잡으면 안 되겠지만, 그렇다고 너무 느슨하게 잡아도 양팔이 분리돼서 릴리스를 올 때까지 이걸 너무 가볍게 잡고 있으면 릴리스 하는 순간에 여기서 다 이렇게 빗나가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좀 아까 민준이가 얘기한 정도로 가볍게는 잡지만 내가 이 공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잡고 있어야 돼. 무슨 말인지 이해되는 거야? 예. 너무 어렵게 설명하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이 정도면 이해되는 거야? 예. 오케이, 다시 한번 볼까 그럼? 오, 좋았어. 오케이. 그리고 이 솔기를 이렇게 있을 때 이제 솔기를 어디까지 올리는 게 좋냐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는데, 공은 요 양손에 이렇게 탁 걸리는 요 느낌으로 던지는 건데, 이게 너무 가 있으면 이 솔기를 챌 수가 없게 되고요. 너무 내려와 있어도 이 솔기를 이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공의 속도가 나지 않기 때문에 요 마디선보다 조금 위에 요 솔기를 이렇게 딱 걸고 던지는 게 좋아요. 또 어떤 선수를 보면 이렇게 펴서 이렇게 쭉 펴서 잡는데, 이렇게 되면 공을 던지는 순간에 힘을 전달할 수 없기 때문에요. 이렇게 꽉 여기가 살짝 이렇게 탁 이렇게 뭐랄까 이렇게 갈고리 모양이 약간 되게 이렇게 잡는 게 가장 좋습니다. 속구는 요거랑 비슷하고, 여기서 뭐 비슷하게 이제 그립만 바꿔서 뭐 투심 패스트볼 이렇게 잡는 선수도 있고, 뭐 이렇게 잡는 선수도 있고, 뭐 원심으로 이렇게 잡는 선수도 있고, 근데 이거는 각 개인의 별로 다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슬라이더에 대해서 배워보려고 하는데요. 슬라이더는 속구가 똑바로 내려간다면 속구보다 조금 이렇게 바깥쪽, 오른손 타자 기준에 바깥쪽으로 휘어나가는 구종인데, 커브보다는 덜 휘고 속구보다 이렇게 살짝 휘어나가는 그런 형태의 구질을 가진 구종인데요. 사실 제일 좋은 건 그립을 모든 변화구를 속구랑 똑같이 잡는 게 사실은 제일 좋아요. 이유는 그렇게 잡으면 표시가 날 이유가 없으니까. 그런데 사람마다 이제 각 개인에 맞는 이 솔기를 이용해서 보통 그립을 잡기 때문에 조금씩 다 차이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이게 속구라면 여기서 이렇게 살짝 틀어서 보통은 잡고 이 솔기를 이렇게 이용해 줘서 슬라이더를 던지는 그런 경우가 가장 기본적인 슬라이더. 너는 슬라이더 혹시 던지니? 예, 던집니다. 어떻게 잡아 너는 슬라이더? 저는 이런 식으로. 여기서 이렇게 지금 민준이가 잡은 것처럼 이쪽의 솔기를 이용해서 이렇게, 또는 이렇게 있는 이 솔기를 이용해서 이렇게, 뭐 이렇게 있는 솔기를 이용해서 이렇게. 이거는 각 개인의 맞게 다 찾아야 돼요. 제가 투수 코치 하는 동안 뭐 김광현 선수나 유현진 선수나 뭐 오승환 선수나 또 아니면 일본에 있는 여러 선수들한테 슬라이더 그립에 대한 걸 좀 사진을 찍어서 보내달라고 했는데 한 명이 같지 않아요. 뭐 모든 변화구는 던져보면서 자기에 맞는 그립을 찾으면 훨씬 더 좋죠.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가 있어요. 슬라이더나 커브랑 여기서 이제 약간 공통된 건데, 슬라이더 잡아볼까? 다시 잡아봐. 잘 잡았는데 여기 왜 붙였어? 좀 붙이라고 많이 들어서. 누구한테 붙이라고 많이 들었어? 코치님께 많이 들었습니다. 이거 왜 붙일까? 좀 아까 감독님은 여기 딱 띄우라고 했잖아. 왜 붙일까? 왜 붙였을까? 이거 맞아. 이거 꼭 붙여야 되는 거야.
진짜 잘 붙였어. 근데 왜 붙이는지를 알아야 더 좋지 않을까? 맞습니다. 왜 붙일까? 한번 생각해봐. 왜 붙일까? 전 잘 모르겠습니다. 왜 붙일까? 이게 왜 붙이냐면 꼭 붙여야 돼. 커브도 마찬가지로. 이게 떨어져 있으면 손목이 돌아. 이걸 여기를 붙여야 손목이 안 붙은 상태에서 와. 그러니까 손으로 다시 설명하면 직구는 손바닥이 이렇게 와. 그럼 슬라이더는 손바닥이 이렇게 돼서 와야 돼. 그러니까 직구, 막 예를 들어서 컷, 슬라이더, 슬러브, 이렇게 커브 이렇게 오는 거야. 손이 던지는 순간에, 요 순간에. 그러니까 직구, 뭐 컷, 슬라이더, 슬러브, 커브 이런 식으로. 근데 이 공을 아까처럼 띄우면 여기 올 때 이 손목이 이렇게 막 놀아. 그래가지고 이걸 붙여야만 이 손목이 안 놀고 똑바로 오는데 되게 편해. 이렇게 돌 때.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리고 이 손목이 여기가 이렇게 공간이 떠 있으면 이걸 이렇게 돌리게 되면 이 팔꿈치 이런 데가 이렇게 안에서 막 부딪혀. 그래서 다칠 확률이 높아. 그러니까 좀 아까 감독님이 얘기했듯이 직구가 이렇게 해서 딱 이렇게 온다 하면 컷, 슬라이더, 슬러브, 커브 이렇게 딱 오는 거야. 그러려면 얘가 꽉 잡혀 있어야만 이렇게 탁 타고 올 수 있지. 근데 속구는 왜 뛰어? 너무 붙이면 안 빠져. 그래요. 너무 붙이면 안 빠져서 힘 전달을 할 수가 없지. 너무 떨어지면 빠져서 그렇지. 근데 커브, 슬라이더랑 커브는 왜 붙여? 손목이 돌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다시 설명을 하면 그립은 자기가 편한 대로. 아까 민준이가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잡아도 되고, 이렇게 잡아도 되고, 뭐 이렇게 잡아도 되고 다 상관없어.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건 꼭 여기가 붙어야 돼. 오케이? 그리고 한 가지 더 팁. 자, 이거는 감독님이 미국 가서 그 허니커 투수 코치한테 배운 건데, 이렇게 슬라이더를 이렇게 자꾸 던질 때 어떤 사람은 이렇게 던지잖아. 그죠? 이렇게 던지는 사람도 있고 이걸 막 똑바로 채라고 하고 여러 가지 있잖아. 또 하나 방법은 요 엄지손가락으로 요로 미는 거야. 요로 밀면 요렇게 빠져나오겠지. 빠져나올까? 나올 것 같아. 나올 것 같습니다.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슬라이드 던지는 방법이 요렇게인데 아니면 요렇게인데 요거를 요렇게 빼도 때릴 수 있는 공간이 이렇게 벗어나오기, 얘가 이렇게 비켜주면 얘가 빠져나올 수 있는 공간이 생기죠. 그렇기 때문에 허니컷은 요걸 이렇게 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하더라고. 붙여서 조금 더 오는 것도. 근데 너는 다 잘 잡았는데 한 번 더 잡아볼까, 슬라이더? 자꾸 이 손이 자꾸 일로 와. 봐봐, 이렇게 있으면 이 손이 아까 어떻게 와야 된다 했어? 이 손이 조금 더 이쪽으로 와야지. 자꾸 여기 있어. 그러면 슬라이더를 일로 빼야 되는데 얘가 막고 있으면 안 빠지지. 대답은 되게 좋다. 좋았어. 이렇게 여기 있는 게 아니라 여기로 와야 되는 거야. 그래서 딱 빠져나가게. 봐봐. 근데 이렇게 잡았어. 그럼 자, 여기 봐봐. 이렇게 보였을 때 이 공이 가운데 면보다 이쪽으로 더 많이 나갔어, 안 나갔어? 많이 나갔습니다. 많이 나갔으면 불안해, 안 불안해? 빠질 것 같고. 빠져질 것 같지? 그럼 똑같이 잡고 이렇게 와야지. 얘가 일로 온 만큼 얘도 같이 와야지. 봐봐, 이렇게 됐어. 얘가 일로 왔어. 그럼 빠질 것 같잖아. 그럼 다시 이렇게 덮여야지. 그래야지 안 빠지게. 그러니까 모든 그립은 상대방이나 내가 봤을 때 안 빠질 것 같고 편해야 돼. 그래서 직구를 이렇게 잡으면 이거 다 이상하잖아. 그죠? 슬라이더를 이렇게 잡고 던져. 이거 이상하지. 그러니까 내 눈에 그립을 딱 잡았을 때 안 빠져나갈 것 같고 안전해 보여야 정확하게 던질 수 있는 거야. 오케이? 커브도 마찬가지. 커브도 이 슬라이더랑 커브는 사실상 이 움직이는 것만 틀릴 뿐이지 그립은 거의 같거든. 커브는 좀 아까 사실상은 뭐 직구처럼 똑같이 이렇게 잡으면 표시 안 나니까. 여기서 이렇게 우리가 글럽에서 이렇게 커브 잡을 때 이렇게 막 돌리면 타자들이 알잖아.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맨날 표시 나니까 조심하라고 하거든. 그러면 이게 아니라면 이제 이렇게 실밥을 보통 많이 솔기를 잡는데 이렇게 잡는 이유는 요걸로 여기를 하려고. 그죠? 아니면 또 이렇게 반대로도 잡아서 여기서 이렇게 잡는 사람도 있고. 근데 너 한 가지가 이렇게 잡았어. 그럼 이 엄지손가락은
여 밑에 솔기가 있잖아. 예. 일로 오는 게 나아, 일로 오는 게 나아? 어떤 게 나을까? 저 밑으로 가는 게 근데 너 좀 아까 어떻게 잡았어? 이렇게 잡았어요. 그래요? 이렇게 잡으면 물론 감독님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때린다고 했지만 던지는 순간에 이렇게 돌리기도 한단 말이야. 이렇게 채니까. 그러면 이 엄지손가락이 이 실밥보다 위에 있으면 얘가 갈 수 있는 공간이 이만큼밖에 안 돼. 그죠? 예. 얘가 여기 있으면 더 많이 돌릴 수가 있잖아. 예. 그지? 아주 간단하게요. 두 번째는 얘가 요 솔기 밑에 있어야 얘도 이렇게 회전을 줄 수 있지. 얘가 있으면 이 솔기를 걸릴 수 있는 게 없잖아. 예. 그러니까 요 밑에 있게. 그렇지. 잘 잡았네.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듯이 여기는 붙여야 돼. 붙여서. 근데 막 꽉 붙였는데 너무 답답해. 그럼 살짝은 떼어줘도 괜찮아. 대신 직구처럼 이렇게 뛰면 안 되고. 예. 오케이? 예. 그러니까 보통 슬라이더와 커브는 비슷한 그립. 단지 던지는 방법의 차이.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슬라이더의 한 가지 팁은 요걸 살짝. 그리고 자꾸 커브를 뭐 어떤 영상을 보니까 얘를 이렇게 틀어야 된다고 막 이렇게 꺾어야 된다고 많이 얘기하거든. 예. 근데 우리가 공을 던질 때 이렇게 해서 여기서 공을 던지는 이 순간은 팔을 딱 펴서 20바퀴 돌리는 속도로 던져. 그러면 여기서 이걸 조절할 수 있을까 없을까? 못하는 거야. 그냥 던져야 돼. 여기서 내가 이걸 이렇게 하려고 하면 폼이 다 버리는 거지. 그냥 딱 잡고 요 놓고 그냥 그러다 보면 얘도 밀고 얘도 당겨지고 같이. 하지만 느낌은 그냥 내려온다는 느낌으로. 오케이? 예. 자, 여기까지가 이제 슬라이더와 커브를 합쳐서 먼저 배워봤고요. 이제 우리가 배울 게 체인지업. 체인지업이죠. 이번 시간에는 이제 체인지업에 대해서 저희가 얘기를 할 텐데요. 제가 초등학교, 뭐 중학교, 고등학교도 마찬가지고 여러 투수들한테 물어봐요. 구종을 몇 가지 던지냐? 민준이 몇 가지 던져? 커브 슬라이더 해서 속구, 슬라이드 던지고 커브 던지고 또? 그렇게 세 가지. 아, 세 가지 던져? 네. 괜찮아. 그건 내가 질문하는 대답을 알고 있는 것 같아. 기본적으로는 투수가 세 가지 구종을 던지는 게 가장 좋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세 가지 중에 민준이는 조금 아쉬운 세 가지인데, 자, 속구가 이렇게 날아간다고 하면 슬라이더도 이렇게고 커브도 이렇게잖아요. 그럼 슬라이더와 커브는 한 방향이에요. 그러면 요 중에 하나는 타자의 눈에 익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보통은 속구를 먼저 배우고 슬라이더나 커브 중에 하나를 배우고 그 다음에 체인지업이나 포크볼 중에 하나를 배워. 그러면 내가 던질 수 있는 구종이 똑바로 날아가는 거 하나, 왼쪽으로 휘는 거 하나, 오른쪽으로 휘는 거 하나. 그리고 나서 다시 뭐 커브나 아니면 뭐 포크볼이나 체인지업 이렇게 가는 게 가장 이상적이야. 근데 이제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가서 물어보면 막 7개씩 던진다고 하는 투수들이 엄청 많아요. 근데 일단 프로에서도 뭐 5개, 4개를 정확하게 던지는 투수가 거의 없고 보통 우리나라에서 뭐 1, 2, 3번 하는 투수들 보면 한 4가지 구종, 속구 포함해서 그것만 완벽하게 던져도 우리나라에서 1등을 할 수 있어. 봐봐. 그냥 쉽게 생각하면 속구를 높게 낮게 바깥쪽 몸쪽 그것만 정확하게 던져도 4개잖아. 근데 민준이가 던지는 커브를 높게 낮게 몸쪽으로 바깥쪽 그렇게 하면 8개야. 그것만 먼저 정확하게 만들어도 다른 여러 가지 구종을 연습하는 것보다 훨씬 낫지. 근데 감독님이 이제 지금 체인지업을 설명하는 이유는 이제까지 우리가 속구 그리고 이렇게 휘어가는 구종을 배웠으니까 반대 구종을 배워야지만 훨씬 더 내가 가지고 있는 구종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지. 그래서 이제 체인지업은 한 번도 안 던져봤네. 예. 그럼 그립도 어떻게 잡는지 모르고. 정확히는 모르고 그럼 한번 잡아보긴 했어? 그냥 이런 식으로만. 그냥 이게 이제 노말 그냥 평범한 체인지업. 예. 체인지업은 쉽게 설명하면 우리가 속구를 요 2개로 던졌어요 이제까지. 그렇죠? 요거를 요 2개로 던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체인지업은. 그러면 이거의 힘보다
이거의 힘이 약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냥 체인지업이 되는 거예요. 속도의 차이를 저절로 두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전까지 속구를 이렇게 잡았다면 체인지업은 이렇게 잡고 여기에 검지손가락을 이렇게 이쪽을 받치고 새끼손가락을 여기에 받치고요. 이렇게 해서 딱 잡는 거예요. 쉽게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렇게 잡는데 우리가 뭐 OK 체인지업이라고도 많이 하는데 이 모양이 OK가 되기 때문에 OK 체인지업이라고 하는데요. 여기까지는 거의 비슷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조금씩 차이가 뭐냐면 요 엄지손가락을 여기다 놓는 투수도 있고 여기다 놓는 투수도 있고 이걸 이렇게 하는 투수도 있고 완전히 내리는 투수도 있고 이렇게. 예전에 이제 슬라이더 설명할 때 그립이 약간 다르다는 것처럼 체인지업도 자기가 던져보면서 이 엄지의 위치를 각각 자기에 맞게 바꾸는 거예요. 어디가 편한지. 그리고 그립은 보통 두 가지인데 직구랑 똑같이 포심 체인지업을 사용하는 투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투심 체인지업을 사용하는 투수가 있어요. 포심이 투심보다 움직이는 건 덜해요. 근데 일단 먼저 포심 체인지업으로 먼저 던지고 그게 손에 익히면 투심으로 가는 게 훨씬 더 좋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내가 포심으로 던지는데도 좋으면 굳이 더 많은 움직임을 주기 위해서 투심으로 바꿀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속구를 똑같이 중지와 약지로 던진다고 생각하고 이 엄지손가락 모양은 자기가 편하게 바꿔주고 그 대신 이제 던지는 법에서 약간 차이가 있어요. 이게 되게 여러 가지로 많은데요. 속구랑 똑같이 그냥 던지는 투수가 있고 요 큐 모양을 바닥에 닿게 이렇게 던진다고 하는 투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던지는 순간에 똑같이 던지지만 요 검지손가락을 이렇게 눌러준다고 이렇게 빠져나가게 얘기하는 투수도 있고 여기 마디로 공을 던진다고 생각하는. 그럼 속도는 훨씬 더 느려지겠죠. 여기로 던졌던 걸 여기로 던지니까. 그렇게 차이를 두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이거 역시 여러 가지 제가 방법을 왜 말씀드리냐면 저희가 다 틀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한테 맞는 걸 찾는 거예요. 이 중에 나는 이게 좋고 나는 이게 좋고 나는 손가락은 이렇게 하는 게 편하구나.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 번 시도를 자기한테 맞는 걸 계속 조금씩 던져보면서 찾으면 훨씬 더 편해지고 요즘 뭐 이렇게 중학생들은 좀 그렇지만 이제 뭐 대학교나 또 프로 가면 이제 랩소더라 트랙맨 같은 게 있기 때문에 그걸 사용해서 보다 보면 훨씬 더 빨리 내가 이렇게 던졌더니 이만큼 휘는데 이렇게 하고 던지니까 이렇게 떨어지는구나. 이런 걸 여러 가지 보면서 하면 훨씬 더 변화구를 빠른 시간에 만들 수 있게 돼요. 그리고 변화구를 던질 때 한 가지는 몇 번 던졌다가 안 된다고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우리가 속구는 얼마만큼 던졌어? 시작할 때부터 던졌어. 근데 그립 이렇게 잡아서 이제 뭐 한 10일 이렇게 던졌는데 이 공은 나랑 안 맞아. 이렇게 해봐. 또 이 공도 나랑 안 맞아. 이렇게 하다 보면 대학교 갈 때까지 아무것도 안 맞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던져봐야 그리고 꾸준히 해봐야지만 이게 진짜 나한테 맞는 그립이고 이 그립은 진짜 나한테 맞지 않는 그립이라는 걸 알고 있는데 던지다가 몇 번 빠져나갔다고 난 다시 포크볼을 바꿀래. 난 다시 슬라이더를 바꿀래. 이러다 보면 계속 제자리만 돌게 되는 거죠. 그럼 체인지업 한번 잡아볼까? 그래. 이거는 뭐 오케이. 이건 뭐 그냥 기본적으로 편하게 잡을 수 있는 거니까 이게 편할 것 같아. 너 이렇게 한번 해봐 그럼. 요거랑 그 다음에 이 손도 그냥 이렇게 놓고 이거랑 그 다음에 이렇게 이거랑 어떤 게 제일 편해? 지금 순간으로서는 이렇게. 네. 그럼 이제 이렇게 해서 처음에 시작을 하는 거지. 그래서 던져보고 그 다음에 내가 이렇게 움직이고 이걸 조금 이쪽으로 오면 좀 더 빠져나갈까? 뭐 조금 더 떨어뜨릴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던지는 거예요. 체인지업은 어떨 때 던질까? 타이밍 뺐을 때. 타이밍 뺐을 때. 그럼 어떤 카운트가 타이밍을 뺐어야 될 타이밍일까? 초구에.
초구에? 직구 노리고 있을 때 초구에 직구 노리는지 어떻게 알아? 타자 생각을. 타자 이렇게 덤비려고 이제 준비를 하면은 초구인데? 이 얘기가 나온 김에 투수는 타자가 노리는 걸 던질 수 있어야 투수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예. 타자가 직구를 노리면 그럼 계속 변하고 던져야 되겠네, 초구부터. 근데 연습을 100개의 공을 던져. 그럼 직구 몇 개 던져? 100개 던지면 반 개 이상은 직구 던지지. 네. 그러면 직구를 많이 던져야지. 타자가 노려도 내가 직구를 강하게 던져서 그 타자를 이기는 게 첫 번째. 두 번째는 체인지업 언제 던지냐? 투수가 불리한 카운트. 투볼, 원 스트라이크 투볼 이럴 때 그때가 직구를 노릴 확률이 훨씬 더 많으니까. 예. 그리고 체인지업은 스윙하라고 던지는 공이 아니야. 체인지업은 타자가 치라고 던지는 공이야. 왜? 직구로 노리고 있는데 체인지업을 던져서 쳐서 빨리 아웃이 돼야 되니까. 물론 결정구로 던질 땐 낮게 던지게 되겠지요. 그렇지 않고는 기본적으로 체인지업은 무조건 타자가 치게 던지는 공이에요. 쳐서 아웃되게. 오케이? 야구하면서 꼭 기억해야 될 건 투수는 타자가 노리는 공을 던질 줄 알아야 돼. 초구에 타자가 직구 노린다고 변하고 던지면 그 다음 타자 또 나오면 초구에 또 변하고 던질 거야? 직구 노리니까? 투수는 타자가 노리는 공을 던져야 돼요. 예. 오케이.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마지막 포크볼. 뭐 저희가 이제 포크볼은 약간 두 가지. 이렇게 손가락이 작은 투수들은 이렇게 반 포크, 뭐 스프리트 핑거 패스트볼이라고 뭐 저희가 SF라고도 하는데 이렇게 반 포크. 또 손가락이 좀 더 많은 변화를 줘야 되겠다면 완전 포크 이렇게 두 가지로 보통 나뉘어요. 근데 이제 요 손가락으로 이렇게 빠져서 던지면 요 양손가락으로 빠져나오면서 공을 던지는 건데 그러다 보면 이제 회전이 그만큼 적게 돼서 공의 움직임이 생겨서 떨어지거나 휘거나 또 속도의 차이도 있게 되고. 근데 보통은 속구의 그립으로 이렇게 잡는 투수도 있고 아니면 이 솔기를 하나도 걸지 않고 이렇게 잡는 투수도 있고요. 이 솔기를 이용해서 이렇게 잡아서 요 중지의 옆면, 검지의 옆면을 이렇게 이 힘으로 이용해서 양쪽에 던지는 투수도 있고요. 요 그립도 자기한테 맞게 한번 잡아볼까? 한 번도 안 던져봤어? 한 번도 안 던졌어요. 한 번도 안 던졌어? 한번 잡아봐봐 그럼. 오케이. 이게 이제 편안한데 이렇게 잡혀 있으면 이게 약간 별로 무의미한 거야. 이게 이 솔기가 여기에 걸리든지 아니면 이 솔기가 하나도 안 걸려서 아예 무브먼트를 많이 주든지 움직임을. 근데 좀 아까 민준이가 잡은 것처럼 여기에 이렇게 잡히면 이건 아무 별로 느낌이 없는. 그러니까 이렇게 잡든지 아니면 이렇게 잡든지.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중요한 건 요 엄지 손가락이 요 가운데로 와야 돼. 꼭 요 양손가락의 가운데에서 요 손가락이 있어야 돼. 여기다 놔야 되는 이유가 가운데 있어야 이렇게 빠져서 이렇게 비껴 나가기 때문에 떨어지든지 오른손 타자 기준에 몸쪽으로 오든지.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속구 배웠고 슬라이더 커브, 체인지업 하고 마지막에 포크볼은 이렇게나 이렇게 떨어지니까. 그럼 이렇게 두 개 분리가 딱 되잖아. 뭐 그 외에 사실 뭐 너클볼도 있고 팜볼도 있고 뭐 커터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저희가 얘기하는 건 이렇게 기본적으로 5가지를 배우고 그리고 나서 다른 변화구로 가는 게 사실은 속구 배우고 슬라이더 커브 중에 하나, 체인지업 포크 중에 하나 이렇게 해서 3개를 먼저 배우고 거기서 더 필요하다면 요 중에 또 하나 더 할 건지 요 중에를 또 하나 더 할 건지 그거는 각 개인이 가지고 있는 구종의 움직임을 보고 그리고 이렇게 하나씩 애드하는 게 좋지
야, 너 슬라이더 던지고 커브 던지고 체인지업 던지고 포크 던지고. 근데 우리가 피칭을 80개 하는데 절반이 조금 아까 민준이가 얘기한 것처럼 직구를 던지면 나머지 변화구를 연습할 수 있는 시간이 없는 거예요. 어떤 코치님들은 미국에서 그렇게도 얘기를 해. 슬라이더랑 커브를 던지면 꼭 체인지업이나 투심 같은 걸 던져주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코치들도 있어요. 이유는 우리가 자꾸 이렇게 틀으니까 이제 반대쪽으로 틀어서 조금 이 팔도 보호 하는 경우. 그리고 이제 요까지가 기본적인 구종 5가지. 여기까지가 저희가 이제 오늘 배워본 구종입니다. 자, 이제 이번 시간에는 투구 동작에 대해서 좀 배워보려고 하는데요. 이 투구 동작 중에서도 맨 처음 와인드업 그리고 이어지는 다리 들기 여기까지 좀 배워보려고 하거든요. 우선 그 김민주 선수가 던지는 투구를 좀 보면서 같이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자. 오케이. 다시 그럼 이제 처음에 딱 민준이는 와인드업으로 해 아니면 세트 모션으로 해? 전 세트로 들어가서 다리를 세트로 들어가서 그럼 이제 세트로 들어가 봐. 오케이. 딱 써봐 그럼 세트로 들어가서. 오케이. 이제 예전에는 저희가 이렇게 스터 와인드업은 보통 이제 이렇게 서서 포수를 정면으로 바라보든지 아니면 아예 돌려놓고 이렇게 해서 와인드업을 시작하든지 보통 이렇게 2가지 정도로 나뉘었었는데 요즘은 요즘 선수들은 이렇게 아예 지금 민준이가 한 것처럼 와인드업 할 때도 세트 모션으로 이렇게 시작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이게 어떤 게 좋다 이거는 얘기할 필요가 없는 게 각 개인이 편한 대로 서서 하면 되니까 이건 상관이 없고 대신 와인드업과 지금 민준이가 한 요 스트레치 또는 뭐 퀵모션 자세 요거는 정의는 약간 내려줘야 될 것 같아요. 요 퀵모션 자세는 주자가 있을 때 저희가 하는 자세 그리고 주자가 없을 때는 뭐 퀵모션을 해도 되고 뭐 스트레치나 또는 그냥 이렇게 편하게 와인드업을 뭐 해도 상관이 없어요. 보통은 이렇게 스트레치를 하는 자세는 주자가 1루에 나갔을 때 하는 자세가 스트레치 그 외의 동작은 뭐 주자 없을 때는 이것도 와인드업 이 스트레치 동작도 그냥 와인드업이라고 칭하면 됩니다. 근데 일단 이제 보통은 이렇게 주자가 없을 때는 자기가 편하게 이렇게 서서 하는 와인드업을 많이 선택을 하는데 일단 민준이가 퀵모션 자세로 먼저 요 스트레치 자세로 먼저 서 있으니까 요거 먼저 설명하고 그 다음에 와인드업 자세로 넘어가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서봐. 이렇게 스트레치로 이제 와인드업을 하는데 자, 이 스트레치 자세에서 기본적으로 꼭 알고 넘어가야 되는 게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이 다리의 넓이. 지금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 왜 이렇게 넓게 벌리는 이유는? 그러니까 너무 좁게 벌리면은 제가 그냥 불편해서. 너가 불편해서? 그러면 보통 기본적으로는 어느 정도 넓이가 가장 적당한 넓이인 것 같아? 이 정도. 기본적으로는 자기 어깨 넓이 정도를 벌리는 게 가장 좋아요. 기본적으로는. 근데 뭐 좀 전에 항상 말씀드렸듯이 각 개인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 넓이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자기 어깨 넓이 알보다 살짝 넓게. 이게 너무 좁으면 이렇게 서 있을 때 이게 움직이는 게 원활하지 않고 너무 넓으면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오는데 시간이 걸려요. 결국 이 자세는 이 와인드업을 이렇게 했을 때 이 자세는 주자가 나가도 똑같이 입모습을 하는데 이렇게 넓게 벌려 있으면 이게 다시 왔다 가는 시간이 여기다가 나가는 시간보다 훨씬 더 많이 걸리기 때문에 주자를 묶는 데는 손해를 보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자기 어깨 넓이보다 살짝 넓게 쓰는 게 가장 좋아요. 오케이? 네. 다시 써볼까? 자, 기본적으로 어깨 넓이요. 자, 두 번째는 머리.
요 척추선, 배꼽이 일직선으로 서 있는 게 좋아요. 왜냐면 우리가 이 와인드업을 보통 어떻게 설명하냐면 이어달리기의 첫 번째 주자, 그 다음에 이 단추 옷에 있는 맨 마지막 밑에 단추, 또는 로켓가 발사될 때 하나씩 분리되는 그 첫 번째를 와인드업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스트레치 자세나 이 와인드업 자세가 똑바로 안 서 있으면 다음 동작으로 넘어갈 때 잘못되는 형상이 두 배로 일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잘 서 있어야 돼요. 그 처음에 잘 서 있는 게 머리, 척추, 배꼽이 일직선인 상태에서 양발의 중앙에 있게, 이 몸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섰는데 몸이 이렇게 돼 있다든지 이렇게 뒤로 넘어가다든지 앞으로 넘어오면 안 된다는 거죠. 자기 양발 넓이에 머리, 척추, 배꼽이 일직선인 상태에서 쓰는 게 가장 좋아요. 다시 서볼까? 그리고 나서 민준이는 되게 잘 섰는데 지금 여기 무릎을 보면 한 15도 정도 딱 저절로 이렇게 구부러져 있거든요. 왜 이렇게 살짝 구부렸어? 공을 던지려고 준비를 할 때 조금 구부러 놔야 힘 모으기가 편해서 저는 구부러 놨어요. 뭐 50%만 정답이긴 한데요. 자, 모든 스포츠에서 이 무릎을 쭉 다 펴고서 하는 운동은 없어요. 이게 살짝 구부려 있어야만 민준이가 얘기한 대로 힘을 쓸 수 있고 움직이는 데 편해요. 두 번째, 이 퀵모션을 할 때 살짝 구부리고 있어야 다음으로 연결될 때 빠르게 나갈 수 있어요. 이게 펴 있으면 다음으로 나갈 때 머리가 흔들리고 또 이 몸에 가지고 있는 중심이 올바르게 앞으로 전달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좀 아까 민준이가 얘기한 것처럼 다시 서볼까? 이렇게 15도 정도 요 각이 살짝 돼 있으면 가장 좋은 지금 자세. 보시는 것처럼 15도 정도 살짝 구부려 있고 어깨 넓이 중반 정도 되고 머리, 척추, 배꼽이 일직선인 상태에서 글러브는 자기가 편한 곳. 가장 좋은 퀵모션 자세 또는 스트레치 자세. 그러면 이제 와인드업은 제가 따로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왜냐하면 와인드업에서 공을 안 던진다고 하니까. 잠깐 옆에 가볼까? 밑에 내려가도 되고. 와인드업도 마찬가지예요. 포수를 일직선으로 바라봤을 때 글러브는 자기가 편한 곳에, 그리고 머리, 척추, 배꼽이 일직선인 상태에서 양발의 중앙에. 이때 양발의 넓이는 각자 편한 게 쓰는 게 상관없어요. 이렇게 좁아도 되고 넓어도 되고. 그리고 아까 퀵모션 때도 말한 듯이 무릎은 살짝 구부려 있게. 여기서 한 가지 더 얘기하면 어깨가 너무 앞으로 움츠리기보다는 딱 피고 있는 게 훨씬 좋아요. 이 상태. 뭐 이거는 글러브 모양 상관없고. 약간 변형된 와인드업. 보통 여기가 와인드업에서 이렇게 다리 들기로 이어지는데 이걸 좀 간결하게 미리 다리를 이렇게 해놓는 경우도 있어요. 이때에도 똑같이 머리, 척추, 배꼽이 일직선인 상태에서 포수 정면을 바라보고 그 다음에 무릎은 가볍게, 너무 펴지지 않게 가볍게, 그리고 나서 다리 들기로 이어지면 돼요. 그러면 민준이는 주자 없다고 생각하고 스트레치 모양으로 한번 해볼까? 편하게. 야, 똑바로 서서 그 다음에 다리 들기로. 그렇지. 오케이. 이게 보통 와인드업 또는 스트레치 자세의 기본 서 있는 자세는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이어지는 이제 다리 들기까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다시 해서 다리 들고 서볼까? 자, 일단 기본적으로는 뭐 잘 들었어. 근데 아마 화면으로 보면 영상을 보면 미세하게 나올 텐데 이게 보시면 처음에 서 있었던 이 머리, 척추, 배꼽에서 다리 들면서 몸이 이쪽으로 와요. 그게 아니라 처음에 서 있는 자세에서 똑같이 다리를 들게. 이게 이렇게 움직이면 이만큼 다시 나가야 돼. 그러니까 내가 서 있는 동작에서 움직일 때 2도가 빗나가면 다리 들어 올라올 때 4도가 빗나가고
다시 다리 나갈 때 8도가 빗나가고 던질 땐 16도가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처음에 서 있는 자세에서 다리 들기까지 똑바로 와야 돼. 똑바로 이렇게. 이게 힘을 모은다고 이렇게 아니고 똑바로. 세트도 힘을 모은다고 이렇게가 아니라 들었으면 이해되는 거? 예. 그래, 다시 해볼까 그럼? 좀 이상하죠? 근데 이렇게 해서 스트레치를 하면 너는 아까 어떻게 됐었냐면 다리가 어디까지 가 있었지? 아까 넓이가? 다리가 이렇게 넓이까지 있기 때문에 이걸 와인드업으로 다시 올라면 이 상태에서 이만큼이 오는 게 습관이 된 거야. 여기서 이렇게 들 수는 없으니까. 예. 그죠? 근데 이렇게 와인드업 할 때 이 자세에서 습관이 됐다면 그냥 이 정도만 움직이면 되는데 이게 편차가 훨씬 더 많은 거지요. 네. 다시 한번 서볼까? 그럼 다리 들고 다시 서봐. 다리 들고 섰을 때는 다시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이때도 똑같이 들어봐. 운동 안 하는 거 아니지? 아닙니다. 이 머리, 척추, 배꼽이 이것도 일직선인 상태로 유지가 돼야 돼요. 그 다음에 이 글러브 위치는 이 몸 안에 있으면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이 다리는 글러브와 손이 모아져 있는 곳 근처로만 들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네. 이해되는 거지요? 네. 야, 다시 한번 들어볼까 그럼? 그렇지. 들면 되고 한 가지 물어보자. 다리 왜 들어? 다리 왜 들까 우리? 힘을 모아서 그렇죠? 더 좋은 공을 던지려고. 그래, 힘을 모으기 위해서 다리를 드는 거야. 그럼 다리를 힘 있게 드는 게 좋을까? 힘 없게 살살 드는 게 좋을까? 세게. 그렇지. 힘 있게 빠르게 들면 좋아. 왜? 이렇게 힘을 모아서 이렇게 나가야 되니까. 그죠? 예. 그 대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있어. 이걸 세게 막 힘 있게 들 때 제일 중요한 건 처음에 서 있는 머리, 척추, 배꼽이 어떻게 돼야 돼? 일자로. 그렇지. 일자로 유지되는 상태에서 세게 드는 거야. 이거를 세게 들고 힘을 모으기 위해서 이렇게 든다든지 이렇게 숙여진다든지 이렇게 벗어나면 안 돼. 오케이? 예. 자, 그럼 다시 들어볼까? 오케이. 그런 다음에 이제 자, 그러면 다리를 들었어. 다리를 들고 쓰는 게 좋을까? 안 쓰는 게 좋을까? 안 서는 게 안 쓰는 게요? 왜 안 쓰는 게 좋을까?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안 쓰는 다리 왜 들어? 힘을 모으려고. 그렇지요? 쓰면 힘이 풀린. 당연하지. 그러니까 다리를 드는 이유는 이 모아진 힘을 바로 내보내기 위해서 다리를 드는 거야. 예. 근데 이렇게 해서 다시 쓰면 여기서 다시 시작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모았던 힘이 멈춰져서 분산됐다가 다시 시작하는 거지. 물론 어릴 때는 다리를 들면서 균형을 못 잡으니까 이렇게 잠깐 쓰라고 하는 적도 있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다리를 들고 바로 나가는 게 훨씬 더 내가 모았던 힘을 앞으로 잘. 이동할 수 있게 되지. 예. 오케이? 예. 이해되는 거? 예. 그럼 다시 한번 던져볼까? 그렇지요. 그렇게 던지면 훨씬 좋지. 하나만 더? 공 잘 던진다 야. 오케이. 여기까지가 기본적인 와인더 또는 퀵모션에서 다리 드는 자세까지예요. 다시 한번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민준이 같은 경우는 계속 퀵모션으로 있었으니까 이렇게만 들으니까 이게 좀 표시가 안 나는데 와인드업을 한다고 치면 이렇게 쓴 상태에서 머리, 척추, 배꼽이 일직선인 상태 딱 유지하고 무릎은 살짝 구부리고 글러브는 자기가 편한 곳 그리고 나서 다리 들기로 이어질 때는 머리, 척추, 배꼽 상태가 유지한 상태에서 그대로 다리 들기까지 그대로 다리 들기까지 이때 다리는 가능한 한 힘있게 높게 들고 그리고 머리, 척추, 배꼽은 일직선인 상태를 유지 그리고 이때 요 발 모양은 이렇게 내리는 것보다는 그냥 편안하게 이게 이렇게 내리면 여기에 힘이 들어가기 때문에
올바른 투구 동작이 나오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편안하게, 그냥 우리가 이렇게 걷는다는 느낌으로 편안하게 다리 들고 던지면 됩니다. 오케이? 예. 이해? 여기까지? 예. 좋았어. 마지막으로 하나만. 오케이, 굿. 자, 여기까지가 와인드업, 뭐 스트레치 자세에서의 와인드업과 이어지는 다리 들기 자세입니다. 전번 시간까지는 와인드업 그리고 다리 들기까지 이제 배웠고, 이제는 엉덩이 밀기랑 스트라이드. 스트라이드를 먼저 알지? 예, 다리 디디는 거. 디디러 나가는 게 스트라이드고, 엉덩이 밀기라고 들어본 적 있어? 혹시? 예, 들어본 적 있어요. 엉덩이 밀기. 그러니까 보통 엉덩이 밀기는 어떤 자세냐면, 우리가 와인드업에서 다리 들기까지 머리 척추 상태를 유지해서 딱 왔으면 그 다음에는 몸이 나가는 게 아니라 엉덩이가 먼저 리드해서 나가는 거야. 그리고 스트라이드가 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 예. 그러면 일단 다리를 들어볼까? 다리 들고 스트라이드 나가봐. 오케이, 다시 와서 한 번만 더 보자. 다리 들고 스트라이드 나가봐. 오케이. 근데 이제 이 자세에서 사실은 그렇게 떨어지면 안 되지. 앞발이 돌아서 떨어져야지. 공도지체로처럼 똑같이 떨어져야 돼. 그렇지. 다음 다시 와봐. 다시 와서 해볼까? 자, 나가봐. 그래요? 이렇게 딱 돼 있어. 자, 엉덩이 밀기 전에 일단 민준이가 스트라이드를 했으니까 스트라이드를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스트라이드는 다리를 들고 그 다음에 나가서 이 다리가 떨어지는 동작까지를 얘기를 하는데, 이때 올바른 스트라이드는 스트라이드가 됐을 때 머리 척추 배꼽 역시 내 몸의 중심에 있어야 돼요. 근데 좀 아까 민준이는 이렇게 되면 내 몸의 중심에서 벗어나 있으니까 던질 수 있는 힘이 이거밖에 없지요. 스트라이드가 됐을 때는 내 몸의 중심에 딱 있게 몸이. 오케이? 예. 어떤 사람들은 다리를 들고 이게 몸이 나가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막 잡는다고 하는데, 진짜 중요하게 몸이 남아 있어야 될 부분은 스트라이드가 됐을 때 내 몸이 남아 있는 거. 오케이? 예. 다시 스트라이드 해볼까? 거기까지만. 오케이. 자, 이렇게 스트라이트가 됐을 때 이 다리는 자기에 맞게 편하게 떨어지면 돼요. 대신 이 다리가 이 양쪽 발, 이 라인 안에는 들어와 있어야 돼요. 다시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돼 있을 때 이 발 사이에 어느 곳에 떨어져도 상관이 없는데, 이 자기 발 사이보다 더 밖으로 빠져나가게 된다면 이건 안으로 들어오게 교정을 해줘야 돼요. 이유는 너무 많이 벌어지거나 너무 많이 안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리고 이 발 모양도 이렇게 되든지 이렇게 되든지 똑바로든지, 다시 크로스든지 오픈이든지 똑바로든지 사실은 크게 큰 의미는 없어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이게 이렇게 오픈이 되면 힘이 이렇게 빠진다고 많이 이걸 안으로 들어오라고 가르쳤었어요. 근데 요즘은 어떻게 바뀌었냐면, 부모님이 이렇게 안으로 걸으시는 분이 있고, 어떤 부모님은 밖으로 걸으시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똑바로. 그럼 이제 유전이 계속 내려오기 때문에 민준이도 이렇게 걸을지 이렇게 걷는지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근데 만약 민준이가 이렇게 걷는 스타일인데, 그럼 민준이한테는 이렇게 떨어지는 게 똑바로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오픈이 된다고 크로스로 바꿔버리면 선천적으로 가지고 있던 내 골반의 힘은 다 없어지게 돼요. 그리고 새로 처음부터 다시 만들어야 돼. 그래서 내 발 안에만 들어온다면 이 모양은 어느 정도 크게 벗어나도 상관이 없어요. 물론 기본적으로 뭐 메이저리그 통계를 보면 크로스랑 똑바로가
두 개가 합쳐서 75%, 그다음에 오픈이 25% 정도가 되긴 해요. 그렇기 때문에 똑바로나 크로스가 훨씬 조금 더 낫긴 하지만 이것 때문에 완전히 벗어나지 않는 이상은 기본적으로 그 아이의 형태를 보면서 이 디딤발은 맞춰주면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또 많이 궁금해하는 게 뒤꿈치가 먼저 떨어지는 게 좋냐, 앞꿈치가 먼저 떨어지는 게 좋냐, 동시에 떨어지는 게 좋냐. 이거 역시 사실은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앞꿈치가 먼저 떨어져서 던지는 투수가 있고 뒤꿈치로 떨어지면서 앞으로 가는 투수가 있고 거의 동시에 떨어지는 투수가 있고, 근데 이것도 통계를 보면 뒤꿈치가 한 50% 정도 먼저 떨어지고 앞꿈치랑 동시가 거의 한 25%씩 돼요. 메저리그 통계를 보면. 그러니까 선수가 이거 너무 불편해서 고쳐달라고 또는 교정을 원했으면 퍼센티지가 많은 뒤꿈치가 먼저 떨어지는 걸로 교정을 하는 게 좋죠. 이유는 이렇게 디디면서 앞으로 가니까요, 힘이. 근데 그렇지 않고는 뭐 특별히 교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들고, 대신 교정을 할 때 뒤꿈치가 떨어지는 걸 본인 투수가 알면 안 돼요. 그러면 폼이 이렇게 멈춰져요. 그러니까 그냥 연습 때는 이렇게 하지만 막상 시합 공을 던질 때는 그냥 모르고 던져야 돼요. 안 그러면 브레이크가 걸려서 또 다칠 확률이 높아요. 이해? 예. 좀 어렵나? 아닙니다. 괜찮은 것 같아요, 여기까지? 예. 오케이. 자, 그럼 다시 한번 해서 던지고. 오케이. 너는 뒤꿈치야, 앞꿈치야? 전 뒤꿈치. 넌 뒤꿈치네요. 좋았어. 그럼 이제 여기까지 스트라이드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이제 엉덩이 밀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다시 얘기하면, 다리를 들었어요. 이 든 힘을 포수한테 밀고 나가는데 다리가 먼저 리드가 되면 내가 들었던 힘을 밑으로 내보냈다가 가는 거고, 상체가 먼저 나가게 되면 앞으로 다 쏠려서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리드를 다리가 든 다음에 엉덩이가 먼저 밀고 나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연습할 때 다리 들어봐. 들었을 때 감독님 손을 여기 엉덩이 살짝 닿게 해봐. 이렇게 밀고 나가는 느낌으로. 다시 한두 개만 던져볼래? 자, 오케이. 이렇게 밀고 나가는 느낌이 되게. 한 번만 더. 다리 들고 단다고 생각하고, 그렇지. 오케이. 이런 느낌이 되게 하는 거예요. 이때 엉덩이가 밀고 나가는 모습은, 잠깐만 봐봐. 다리를 들었을 때 밀고 나가는 모습은 내 발로 두 발 정도까지. 그러니까 한 60cm? 이 정도 느낌까지 밀고 나가는 거지. 오케이? 네. 한 번만 더 해볼까, 그럼? 그렇지, 그렇지. 이렇게 밀고 나가면 가장 이상적인 엉덩이 밀기랑 스트라이드가 이어지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다리 들고 엉덩이 밀기 나가는 동작 배웠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피칭을 하거나 또는 뭐 시합을 던지다 보면 이걸 생각하면서 이렇게 던질 수는 없잖아. 근데 내 몸에 습관적으로 배기어 있어야 다리 들고 자연스럽게 엉덩이가 밀고 나가지거든. 근데 그거를 도와주는 연습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벽을 이용한 거고, 또 하나는 방망이를 이용한 건데, 일단 먼저 벽을 이용해서 연습하는 걸 배워보도록 하자. 일단 첫 번째는 아까 감독님이 자기 발로 한 두 발 정도, 한 60cm 정도 나가는 게 좋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벽을 정면으로 보고 너 발로 한 두 발 정도를 끝에서 두 발이 너무 많을 수도 있으니까 처음에는 한 발 반만 해봐. 그런 다음에 돌아서 옆으로. 그렇지. 자, 그리고 나서 다리를 들고 엉덩이를 밀고 나가. 그렇지. 그렇게 하는 거야. 다시 한 번 더. 야, 한 번에 잘하는데? 이거 한 번에 잘 못하는 사람 많은데. 다시 다리 들고 밀고 나가. 오케이.
이때 이렇게 밀고 나갔을 때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여기가 공간이 떠 있어야 되고 딱 엉덩이만, 그리고 가능한 한 이렇게 엉덩이 밀어서 벽이 닿은 상태에서 엉덩이를 한 번 더 벽을 미는 거야. 힘으로 밀어봐. 아니 다시. 그럼 몸이 흔들리잖아. 네.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네. 응. 다시 와봐. 다시 와서 다리 들고 엉덩이를 밀어. 그런 다음에 여기서 한 번 더 힘으로. 아니 다시 와봐. 잠깐. 이해를 못했구나. 이렇게 했었지? 자, 이렇게 해서 두 발, 한 발만 놨잖아? 다리 들었어. 엉덩이 밀었지? 여기서 그냥 엉덩이만 이렇게 밀게. 그러니까 우리는 모르는 거지. 보는 사람은 이게 미는 게 안 보여. 응, 다시 봐봐. 이걸 다시 봐봐, 여기를. 다리 들었지? 엉덩이 됐지? 한 번 더 밀게, 이렇게. 무슨 느낌인지 알겠어? 네. 좋았어. 자, 해서 다리 들고, 그 다음에 다시. 그렇게 몸이 이렇게 흔들리지 않고 그냥 지그시 엉덩이, 여기만 딱 밀게. 네. 응. 그렇지? 오케이. 이때 이게 뒤로 넘어가면 안 돼요. 딱 몸은 딱 똑같이 원래 다리 드는 장소 계속 유지해야지. 네. 다시 한 번 더. 한 번만 더 해보자. 뒤로 나가서 다리 들고 나가봐. 그렇지. 이렇게 되게. 나이스. 오케이. 이렇게 자꾸 꾸준히 던지기 전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피칭하기 전에 벽이 있으면 벽에 가서 이렇게 벽에 가서 나와봐. 벽에 가서 이렇게 한 두 발 정도 와서 딱 해서 이렇게 한 번 밀고 또 다리 들고 또 밀고 다리 들고 또 밀고 한 10번 정도 하고서 피칭하러 가면 좋지. 근데 벽이 없을 수가 있잖아. 간단해. 벽이 없을 때도 방망이를 들고 친구랑 같이 공은 놔봐. 놓고 자 똑같이 저 던지는 데를 보고서 좀 이쪽으로 와야지. 뒤로 와서 오케이. 이렇게 돌아서 자 다리 들어봐. 그 다음에 이 손을 잡아. 방망이를 나가봐. 엉덩이만. 그렇지. 다시 한 번 더. 다리 들고 나가. 거기서 버티는 거야. 오케이. 반대로 해볼까? 네가 잡아줄래? 그 다음에 해볼까? 이렇게 딱 다시 다리 들고 자 이렇게 또 다리 들고 이렇게 됐을 때 머리 척추 배꼽은 딱 일직선인 상태 계속 유지한 상태에서 다리 들었을 때 딱 이렇게 나가 있을게. 이렇게 자꾸 습관적으로 이렇게 연습을 딱 하는 거지. 그리고 이렇게 딱 나가면 되는 거야. 오케이? 자, 한 번 더 해봐. 자, 팔 쭉 펴서 이거 잡아. 그렇지. 그다음에 다리 들고. 자, 이때 글러브도 조금 나가야 했어야지. 그렇지. 오케이. 해봐. 자, 이렇게 딱 되게. 다시 한 번 더. 다리 들고 나가봐. 그렇지. 오, 좋다. 오케이. 이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내 발로 어느 정도? 60cm. 60cm. 그러면 신발 몇이야? 275. 그럼 한 두 발 정도면 충분하겠지요? 네. 네 발로. 자, 마지막 한 번만 더. 자, 다시 다리 들고 나가봐. 그렇지. 잠깐 봐봐. 다시 와봐. 자, 봐봐. 이렇게 했다가 엉덩이 들고 나가라니까 이렇게 한 번 더 틀어. 그러면 안 되고 그냥 나가게. 다시 한 번 더. 자, 해봐. 그렇지. 오케이. 오, 지금 좋다. 자세. 다시 한 번만 더. 마지막으로 나가봐. 그렇지. 오케이? 예. 글러브 여기 써야 되겠다. 봐봐. 한 이 정도. 지금 여기 있으면 벌써 이 팔도 여기 던지러 나간 거니까. 지금의 연습 방법은 얘를 하는 거니까.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해보자. 좋겠다. 들고 나가봐. 그렇지. 그렇게 되게. 오케이. 마지막 하나. 오케이. 이렇게 두 가지로 번갈아 가면서 요 엉덩이 밀고 나가는 자세를 계속 연습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자기도 모르게 들고 딱 엉덩이 먼저 리드할 수 있게 이렇게 하는 연습 방법이니까 요거를 뭐 공 던지기 전에 사실 해주면 좋고 뭐 공 던질 때 시간이 없다고 하면 공 던지고 나서 또는 뭐 저녁에 쇄도 그러니까 이렇게 수건 가지고 연습할 때 또 이런 거 한두 번씩 계속 꾸준히 해주면 좋은 엉덩이 밀기 자세를 그 뭐 자기 몸에 딱 익숙하게 만들 수 있어요. 물론 이제 어떤 투수, 그러니까 뭐 투수마다 이렇게 벌어져서 나가는 투수도 있고 또 뭐 이렇게 내려서 나가는 투수도 있고 사실은 여러 가지 형태의 투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지금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건 기본적인 거. 기본적으로는
엉덩이 먼저 밀고 나가는 게 좋다. 물론 뭐 커쇼 이런 투수도 사실은 이게 약간 벌어져서 나가거든요. 그래도 잘 던지는 투수가 분명히 있어요. 왜? 사람의 몸이 다 틀리니까. 하지만 제가 지금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건 기본적인 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스트라이드까지 배워봤고, 이제는 이제 양팔의 움직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요. 일단 몇 개 가볍게 던져볼까? 일단 몇 개. 지금 민준이가 던지는 것처럼 스트라이드가 되고 나면 스트라이드가 되면서 이렇게 양팔이 자연스럽게 분리가 되거든요. 이게 분리가 돼서 릴리스 포인트에 올 때까지의 이 팔 동작에 대해서 다시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몇 개 더 던져봐. 네. 지금 이제 민준이 같은 경우는 약간 이제 이렇게 약간 벌어져서 이렇게 오는 스타일인데, 사실은 예전에는 뭐 이 재봉선 밑으로 팔이 나가지 말아라, 뭐 너무 피면 안 된다, 구부리면 안 된다, 여러 가지 제한적이 많았어요. 근데 요즘은 각 개인에 맞게 그냥 던지면 돼요. 팔은 편하게. 근데 편하게 던지면 되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한 가지가, 이 팔하고 이 팔이 지금 다른 곳에 달려 있잖아요. 하나는 왼쪽에 달려 있고 하나는 오른쪽에 달려 있고. 근데 모양이 양쪽에는 달려 있지만 같은 모양을 하고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 팔이 펴지면 이 글러브도 펴져 있어야 되고, 이 팔이 뒤로 가 있을 때는 이 팔은 여기 와 있어야 되고, 이 팔이 짧으면 이 팔도 같이 짧아야 돼요. 이유는 그래야 밸런스가 맞춰서 릴리스 포인트로 오기 때문에요. 다시 한 몇 개 던져볼까? 네. 뭐 민준이 같은 경우는 지금 뭐 그렇게 특별하게 많이 차이점이 못 느끼는데, 대신 이 팔이 좀 더 많이 펴져 있고 이 팔이 살짝 구부러져 있어요. 그럼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이 팔은 던지러 빨리 오고 이 팔은 늦게 오게 되겠죠. 그럼 밸런스가 약간 덜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준이 같은 경우 이 팔을 조금만 짧게. 그럼 밸런스가 딱. 그러니까 요 모양이 자기한테 맞게. 특히 이 오른팔은 옛날부터 던졌던 습관이 있어서 이 투수들을 교정해 주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 팔의 모양에 맞게 이 글러브를 같은 모양으로 교정해 주는 게 가장 편해요. 그럼 밸런스가 딱. 그러니까 이게 다시 설명드리면, 어떤 투수든지 슬로우로 보면 다 요 자세는 나와요. 근데 요 자세로 올 때 이렇게 해서 이 자세로 오냐, 이렇게 했다가 오냐, 이렇게 해서 오냐, 단지 그 각각 다르지만 어떤 투수든지 요 자세는 대부분 다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하나는 길고 짧던지, 하나는 앞에 있고 하나는 뒤에 있던지, 이래 버리면 그 동작으로 올 때 밸런스가 안 맞아서 오는 거죠. 한 번 더. 민준이 같은 경우는 한 번씩 이 팔이 먼저 이만큼 펴져 있고 이 팔은 구부러 들어서 이렇게 던지는데, 이게 살짝 구부러 들어서 이 팔의 밸런스가 맞게. 그럼 훨씬 좋을 것 같아. 그렇게 되게요. 오케이, 한 번만 더. 네. 그럼 이제 이 동작에서 이어서 이제 던지는 순간에 이 글러브의 모습까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한 번만 더 던져볼래? 네. 네. 지금 민준이는 되게 좋은 이 글러브 동작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글러브가 던지러 같이 분리돼서 나간 후에 던지는 순간에 들어올 때는 몸통 안에 글러브가 들어와 있어야 돼요. 이 글러브는 뭐 꼭 여기가 아닌 좀 밑에도 되고 안쪽이어도 상관없고, 뭐 이렇게 들어와도 되고 돌아서 들어와도 되고 구겨서 들어와도 되고, 이건 다 각각 개인에 맞게 편하게 들어오면 돼요. 대신 던지는 순간에 벗어나면 안 돼요. 글러브가 밖으로. 이렇게 글러브가 내 몸통 밖에서 벗어나면 이 글러브의 무게에 따라서 힘이 분산이 돼요. 이렇게 분산되면 팔도 일로 앞으로 나올 수가 없고 팔도 뒤에서 연결될 수밖에 없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제 제구의 문제점도 있고 부상의 문제점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양팔의 움직임은 각각 다르지만 같은 모양으로 와서 던지는 순간에는 글러브가 내 몸 안에 있게.
이 정도면 되게 깔끔하게 던지는 것 같아요. 아까보다 이 팔도 펴졌던 것도 조금 살짝 줄어들고 바란스도 좋은 것 같아요. 지금도. 그러니까 뭐 이 팔은 사실 아까도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어릴 때부터 각 개인에 맞게 계속 여러 가지로 와가지고요. 사실 여기를 교정하는 게 세상에 제일 어렵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팔보다는 요 글러브 낀 팔을 토대로 조금 더 교정하는 게 좋고, 뭐 미국이나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팔 교정을 하자고 물어보면 대부분 투수들이 그렇게 좀 난색한 표정을 짓지만 글러브를 좀 교정하자 하면 좀 편하게 다가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방법을 써보면 훨씬 더 편안하게 할 수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팁을 드리면 손목이 꺾이는 투수, 뭐 손목이 들리는 투수, 이 뒷팔이 막 넘어가는 투수,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까지 하나로 자꾸 통일을 하려고 하고 그 투수들도 자꾸 반대되는 성향의 투수를 봐요. 그게 아니라 내가 손목이 꺾이면 손목이 꺾이는 투수들이 어떻게 던지는지를 보고, 내 손목이 뒤로 가면 내 손목이 뒤로 가면서 어떻게 잘 던지지, 이 방법을 찾는 게 반대로 고치는 것보다는 훨씬 더 기간도 짧고 자기 힘을 유지한 상태에서 더 좋은 도구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스트라이드를 한 후에 이 릴리스 포인트로 올 때까지의 몸에 이렇게 이동하는 걸 이렇게 연습해 주는 방법인데요. 이걸 이제 벽을 이용해서 또는 상대방이랑 같이 이용해서 하면 그 자기 몸의 힘도 길러지고 전진하는 힘도 생기고 또 몸에 저절로 익히기 때문에 공을 던지는 데 도움이 많이 되니까요. 한번 천천히 지금부터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이 벽이 포수 쪽이라고 생각을 하고 스트라이드 방향을 하고 서봐. 그렇지. 오, 좋았어. 다리 저렇게, 다리는 왼쪽 다리는 자기가 디디는 모습하고 똑같이 놓게 쓰고, 좋아. 그 다음에 너무 넓지 않게 벌려준 다음에, 그리고 나서 몸은 가운데 딱 놓고, 이 상태에서 사실은 이 벽이 좀 딱딱해서 아플 수가 있어요. 보통은 이제 외야 펜스 같은 경우는 여기가 푹신푹신하니까 스펀지가 있어서 그때는 이제 그냥 하는데, 이렇게 아플 때는 요 수건 같은 거를 여기다 대주면 돼요. 첫 번째는 이렇게 대다 놓고 요 무릎만 딱 다는 거야. 자, 무릎만 다봐. 됐어. 이때 몸은 딱 반드시 놓고 요 상태에서 무릎만 세게 미는 거야. 이렇게. 자, 무릎만 쭉, 그러니까 쑥 미는 게 아니라 무릎을 지그시 쭉 밀게. 오케이. 이게 1번. 이렇게 힘을 미는 게 1번. 이때 상체가 앞으로 쏠려나면 안 되고 상체는 딱 제자리에 있게. 2번은 이 상태에서 팔꿈치. 얘랑 같이 미는 거야. 이렇게 힘. 자, 여기까지는 아주 좋아. 이제 세 번째가 제일 어려워. 이 상태에서 얘는 계속 버텨. 여기 계속 이 상태를 유지하는 거야. 이 상태에서 얘만 돌려봐. 이렇게. 이거 따라오잖아. 다시 해봐. 그렇지. 더 버티고 이렇게. 자, 감독님 봐봐. 여기 감독님 한번 보여줄게. 뒤로 나와봐. 자, 이렇게 했지? 글러브 잠깐 줘볼래? 아무거나 줘봐. 이렇게 했으면, 자, 첫 번째는 무릎 밀고, 두 번째는 이거 밀었지? 세 번째는 얘는 놓고 이렇게 돌리는 거야. 봐봐. 얘는 여기 있고 이렇게 돌리게. 너는 이렇게 같이 돌아가잖아. 그럼 던질 때 이렇게 같이 오는 거지. 얘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와야 얘가 여기 남아 있어야 마지막에 확 이렇게 힘을 쓰는데, 이렇게 민준이가 한 것처럼 이렇게 같이 오면 힘을 쓸 수 있는 게 여기밖에 없지요. 그러니까 이렇게 몸을 분리시키는 거야. 이렇게. 그랬다가 나중에 확 던지게. 그래서 이 연습을 하는 거거든. 그러면 아까 얘기했듯이 이렇게 놓고 첫 번째 무릎 밀고, 두 번째 팔꿈치 밀고, 여기 몸은 여기 딱 놓고, 세 번째 이 상태에서 얘만 이렇게 자꾸 돌게. 얘는 그대로 있고 이렇게 돌게. 오케이? 자, 해볼까? 할 수 있을 것 같아? 한번 해보자. 요게 조금 어려워. 자, 그럼 들고, 첫 번째 무릎 딱 밀고, 두 번째 팔꿈치 밀고, 두 개 다 세게 한번 앞으로 밀었어? 쭉 밀고 있어? 대신 상체 딱 똑같이 놓고, 자, 돌려봐. 이제 몸. 이거 쉽지 않아.
그죠? 여기 자꾸 이렇게 해서 자 다시 여기 버티고 돌려봐. 그런 다음에 이 상태에서 앞으로 미는 거야. 쭉 밀어. 그렇지. 그렇게 아니, 쭉 천천히. 그렇지. 요게 3번이야. 어? 4번은 다 몸을 돌아 이제 정면으로 다 몸 전체가. 그렇지. 얘도 졸고 딱 정면 상태에서 글러브 여기다 대. 손바닥 여기다 대. 네 팔 높이 딱 돼서 이 상태에서 몸이 다 있는 부분을 다 앞으로 미는 거야. 그래? 봐봐. 그 상태에서 이렇게 미는 게 아니라 쭉 이렇게 밀게. 다시 이 팔이 네 팔 위치로 와야지. 그렇지. 쭉 밀게. 자, 그렇게 밀었어. 마지막은 이 상태에서 허리만 제치는 거야. 그 상태에서 밀게. 이게 제일 좋은 투구 폼이야 지금. 오케이? 자, 감독님 다시 한번 보여줄게요. 이렇게 놓고, 자, 처음에 딱 이렇게 서서 밀고, 그지? 밀고 두 번째 뭐 밀어? 팔꿈치. 동시에 둘이 같이 밀었어. 세 번째 이 민 상태에서 얘만 이렇게 돌려. 됐지? 네 번째는 다 와 이제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다 미는 거야. 여기도 팔꿈치까지 다 가고 여기 다 가고 쫙 밀어. 그런 다음에 다섯 번째는 몸을 뒤로 제껴 이렇게 쭉 밀어. 왜? 마지막에 이렇게 탁 돼서 던져야 되거든. 이렇게 딱 쭉 미는 거지. 오케이? 순서대로 한번 해볼 수 있겠어? 감독님 1 하면 딱 하고 2 하면 딱 하고 3 하면 딱 하고 4, 5 딱 이렇게. 좋았어. 해봐. 자, 1 해봐 이제. 1. 자, 2, 3, 4, 5. 그렇지. 오케이. 이것도 마찬가지로 공 던지기 전에 틈틈이 이렇게 해주면 내가 포수 쪽으로 계속 몸을 이렇게 미는 힘을 발달시키고 내 몸도 또 발달시킬 수 있고 또 하나는 내 몸 각 부위에 힘을 어떻게 전달하는구나 이런 것도 몸으로 알 수 있으니까 꾸준히 해주면 공의 속도를 올리는데 폼을 개선하는데 투구 동작을 훨씬 더 도움을 많이 줘.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걸 꾸준히 이렇게 계속 하다 보면 좋은 힘을 가진 투구 동작을 앞으로 전달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될 겁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다 무릎을 놓고 자 이렇게 놓고 같이 밀어. 똑같이 서서 봐봐. 앞으로 쏠리면 안 되지. 딱 그 자세. 자 밀었지. 두 번째는 팔꿈치 대. 딱 이렇게 밀고 서로 같이. 그 다음에는 이거 돌리고. 그 다음에는 다시 와서 정면 보고 둘이 딱 밀고 마지막에는 허리 이렇게 딱 하게. 오케이? 이렇게 이 벽이 없을 때는 서로 같이 마주보고 하면 서로 같이 연습이 되니까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두 가지를 나눠서 연습을 해주면 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기 투구 폼을 개선하고 훨씬 더 좋은 힘을 가지고 더 전진할 수 있는 그런 투구 동작을 갖게 될 것입니다. 네, 이제는 이제 락커 드로우라고 해서 상체와 하체의 요 밸런스를 생각하면서 이 가까운 거리에서 캐치볼을 통해 가지고 이 자신의 투구 동작이나 밸런스를 좀 맞추는 연습인데요. 간단하게 뭐 한 10m 또는 뭐 좀 더 떨어져도 되고 요 거리는 각 나이에 맞게 편하게 좀 조절하면서 하면 되고요. 기본적인 자세는 살짝 이렇게 자기 스탠스, 자기 스트라이드 넓이에서 나란히 쓴 후에 서로 마주보면서 그 자기의 팔 동작 그리고 몸 동작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캐치볼 하는 건데요. 이 이름을 왜 락커 드로우라고 하냐면
이건 이 선수는 진짜 모를 텐데 정말 옛날에 아틀란타에 이 존 라커라는 투수가 있었는데 그 투수가 이 상체의 움직임으로 하는 투구 동작이 너무 좋아서 그 선수의 약간 이름을 따서 만든 훈련법인데요.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선수들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자세히 보면서 해보도록 하는데 저희가 일단 나눠서 서서 차근차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자신의 스트라이드랑 똑같이 다리를 벌리고 이때 어깨 넓이보다 조금 더 넓게, 그렇다고 완전 자기 보폭보다는 조금 더 줄여서 딱 쓴 다음에, 그리고 나서 무릎은 살짝 구부리고요. 여기서 중요한 건 요 무릎의 높이는 던지는 내내 똑같아야 돼요. 왔다 갔다. 우리 예전에 어릴 때는 막 이렇게 막 몸 전체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하는 게 있었는데 그럴 때마다 이게 몸이 눈, 뭐 시야 이런 것들이 다 흔들리기 때문에 정확한 투구 동작을 계속 꾸준하게 한 동작을 할 수가 없거든요. 이 동작은 사실은 요 밑에 하체는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거, 이 위에 상체의 움직임을 좀 더 정확하게 만드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딱 똑같이 말씀드린 대로 쓰고요. 그 다음에 캐치볼 하듯이 던지면 되는데 이때 지금 민준이 던질 때는 이 팔은 전혀 안 움직였는데 이 팔도 같이 이 손하고 밸런스를 딱 맞춰서 던지게. 그리고 저 뒷다리 보면 민준이는 지금 좀 전에 뒷다리가 이렇게 하고 멈췄거든요. 다시 쳐볼까? 이 뒷다리가 같이 딱 던져서 몸이 정면을 딱 대게. 오케이. 이때 중요한 건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상체 따라 나오면 안 되고 딱 정확하게 처음에 포지션 유지한 다음에 무릎만 그 높이에서 왔다 갔다, 머리도 계속 그 높이에 같이 있고 이 상태에서 팔만 자연스럽게 돌아서 정면으로. 오케이. 자꾸 민준이는 몸이 이렇게 지금 열려 있는데 딱 처음에는 옆에, 그렇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왔다 갔다 요 높이만 계속 유지하고 그 다음에 와서 앞으로 가면서 딱 던지게. 오케이. 던지고 같이 이렇게 돌게. 먼저 돌고 던지는 게 아니라 같이 이렇게 뒷다리도. 오케이. 그렇지. 너무 한 번에 이렇게 팍 돌면 몸이 이렇게 빠지니까 이것도 이 속도랑 맞춰서 같이 싹 돌게. 아이고 씨. 오케이. 지금 민준이는 아주 잘하고 있는데 이때 또 하나 중요하게 여겨야 될 건 이 글러브예요. 글러브가 던질 때 내가 던지는 순간이 됐을 때 이 내 몸 사각형 안에 어디든지 안에 들어와 있어야 돼요. 이 글러브가 이렇게 빠져나가면 안 돼요. 이 글러브가 이 안에 여기 다 상관없는데 어느 높이든지 대신 던지는 순간에 내 몸 앞에 있게. 그렇지. 지금 민준이 아주 잘하고 있어. 이 동작을 계속 반복적으로 해주면 자기의 팔에 가는 방향, 글러브의 움직임, 그 다음에 무릎의 움직임, 상체의 이동,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매일 투구만을 해서는 하루에 던지는 게 어느 정도 한계가 있으니까 그 외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더 자기의 투구 동작도 개선하고 또 몸에도 익숙하게 익히고 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다시 보면 말씀드렸듯이 딱 똑바로 쓰고 옆에 보고 글러브, 팔 같이 분리되면서 양팔의 모습 딱 만들어 놓고 돌아서 정면으로. 그렇지. 또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글러브 항상 던지는 순간에 내 몸에 있게. 그리고 던지는 순간에 또 하나는 던지는 순간에 왔을 때 눈이 딱 평행이 되게. 이렇게나 이렇게 빠지지 않고 눈도 딱 평행이 돼서 딱 던지게. 계속 말씀드렸듯이 이 글러브는 양팔에서 이제 분리된 후에 던지는 순간에 자꾸 자기 몸 안에, 그리고 눈도 던지는 순간에 최대한 평행 한다면서 투구를 할 수 있게 이렇게 이어서 해주면 되는데, 이제 이게 이렇게 했을 때 막 자기의 팔 동작이 잘 안 나온다 이렇게 생각이 들면 이렇게 보면서 해도 돼요. 내 팔이 어떻게 빠지는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통해서 차근차근 자기가 할 수 있는 연습 방법들이거든요. 그리고 나서 한 번에 던지기도 불편할 때는 다시 올라오고 돌아선 다음에 정면되면
던지고 이렇게 나눠서 연습을 해도 돼요. 네. 여기서 처음에는 이렇게 보고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올리고 그 다음에 다시 정면까지 왔으면 그 다음에 앞으로 던지게 이렇게 나눠서 연습을 해도 더 차근차근하게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떤 이점이 생기냐면 투수가 자기의 팔이 어떻게 오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자기 투구 동작에 대해서 설명할 때 훨씬 더 편하게 설명할 수 있고 그리고 문제가 생겼을 때 훨씬 더 이렇게 개선하는데 좀 더 시간을 단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눠서 했다가 이게 됐다고 생각이 들면 또 아까 했던 것처럼 다시 이어서 한 번에 던지고 이런 것들이 투구 동작 말고도 연습으로 통해서 좀 더 투구 동작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이제 거의 마지막. 사람들은 여기가 제일 어렵다고 하는데 사실은 이게 제일 쉬운 거야. 어디냐면 릴리스 포인트, 공 놓는 순간하고 마무리 동작. 이게 사실은 제일 편하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대부분 이게 제일 어렵다고 생각을 하거든. 근데 릴리스 포인트는 뭐야? 공을 놓는 순간. 포인트. 그죠? 공 놓을 때 공 어디서 놔야 돼? 내 몸 앞에서. 내 몸 앞에서. 보통은 이제 내 눈 옆에서 보통 떨어져. 근데 이제 사람들이 막 눈앞에서 놓으라고 하거든. 그럼 이제 눈앞에서 놓을 수가 없지. 눈앞에서 놓으면 공이 떨어지니까. 보통은 이제 내 눈 옆에서 떨어지는데 그 내 눈 옆보다 조금이라도 앞으로 가져오면 가져올수록 좋아. 그런데 이거는 투구 동작으로도 할 수 있지만 운동을 좀 많이 해야 이 동작은 좋아지는 거야. 그러니까 그건 나중에 운동까지 병행을 하면 되고 일단은 릴리스 포인트는 내 눈 옆에서 조금이라도 앞으로 오면 올수록 좋다고. 또 하나는 내 무릎, 내 글러브보다 앞에 있으면 더 좋아. 내 글러브가 여기 있는데 여기 있으면 엄청 안 좋겠지요. 글러브보다 앞으로 오면 훨씬 더 좋은 릴리스 포인트를 가질 수 있어.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건 릴리스 포인트는 만드는 게 아니야. 릴리스 포인트는 만드는 게 아니라요.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좋은 와인드업, 좋은 다리 들기, 좋은 스트라이드, 좋은 양팔의 움직임에 갖춰져 있으면 릴리스 포인트는 민준이는 민준이한테 편하게, 감독님은 감독님한테 편하게, 다른 선수는 다른 선수한테 편하게 만들어져 있어. 근데 우리는 자꾸 여기를 만들려고 하는 거야. 여기서 이렇게 던져야 되나? 여기 좀 이렇게 던져야 되나? 그러다 보니까 뒤로 돌려서 양팔도 잘못되고 다시 돌려서 다리도 잘못 들고 다시 돌려서 쓰는 것도 잘못 쓰는 거지. 여기만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릴리스 포인트는 생각하지 말고 정확하게 서서 정확하게 들고 정확하게 나가서 던지면 만들어지는 거야. 오케이? 자, 몇 개만 던져볼까 그럼? 오케이. 자, 여기서 이제 대신 한 가지 생각할 건 있어. 자, 릴리스 포인트 때 공을 챌까 아니면 잡을까 손목을 쓸까 아니면 어떤 게 맞을 것 같아? 채는 게 그래요. 공은 릴리스 포인트 때 채. 또 하나는 공을 잡는다는 느낌을 가져야 돼. 이렇게 공을 여기서 이렇게 잡는다는 이거를 잡아서 얘가 이렇게 빠져나가게. 그럼 채지겠지. 그리고 손목도 이렇게 써야지 같이요. 그러니까 이 세 개가 같이 돼야 돼. 그렇지 않고 이 손목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던지면 이렇게 됐을 때 타자 눈에 평행으로 보여. 그러면 타자가 치기 너무 편한 거지. 이 손목이 이렇게 살아야 돼. 던지는 순간에. 그래도 던질 때 되면 이렇게 돼. 근데 이걸 억지로 이렇게 되면 이 손목이 죽어. 특히 뭐 중학생, 뭐 초등학생은 더 하겠지만 이렇게 하면 이 힘이 없어서 이 팔꿈치 이렇게 떨어져 밑으로. 그럼 이 상태에서 공을 던지니까 공의 속도도 안 나오지만 타자의 눈도 너무나 쉬운 타점이 돼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던지는 순간에는 민준이가 얘기한 것처럼 채고 잡고 같이 되게. 오케이? 그렇지. 그렇게 돼야 아까 민준이가 감독님이 한 번씩 얘기했잖아. 손이 이렇게 된다고.
그래야지 손이 이렇게 살아. 이게 물론 이렇게 돼야 힘이 센 건 사실이야. 근데 이걸 이렇게 잡는다고 해서 이게 이렇게 안 되는 게 아니야. 이건 저절로 이렇게 돼. 근데 억지로 이렇게 하려고 하면 잘못하면 팔꿈치가 이렇게 내려와 버리면 나갈 수 있는 공간이 여기밖에 없는 거야. 서려야 멀리 나가지. 예. 오케이. 한두 개만 더 던져볼까? 오케이. 릴리스 포인트는 그거 하나만 기억하면 돼. 네. 잡으면서 채면서 손목으로. 네. 오케이. 오케이. 그렇게요. 자, 그리고 나서는 이제 간단하게 마무리 동작인데 민준이 너무 좋아. 민준이 마무리 동작 중에 너무 좋은 게 진짜 딱 하나가 있어. 지금까지 감독님이 민준이 던지는 거 한 20개 봤거든? 20개, 30개? 너무 좋은 게 하나가 있어. 민준이 마무리 동작 중에. 뭘 것 같아? 뭘까? 마무리 동작 가지고 혹시 누가 얘기한 적 있어? 특별한 거 없었지? 네. 왜 아무도 특별하게 얘기 안 하냐면 좋으니까 특별하니까 얘기 안 하는 거야. 민준이 영상을 여러 번 돌려봐 만약. 그러면 어떤 거냐면 민준이는 항상 던지면 탁 이렇게 해서 한결같이 딱 이렇게. 이 동작이 좋다는 게 아니야. 한결같다는 게 좋다는 거지. 마무리 동작은 다 틀려요. 모든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다리가 높이에서 오고 어떤 사람은 옆으로도 오고 어떤 사람은 던지고 뒤로도 오고 어떤 사람은 던지고 이렇게 돌기도 하고. 대신 마무리 동작은 한결같아야 돼요. 만약 내가 던지고 항상 이렇게 도는 사람이면 던지고 항상 도는 마무리 동작이 있어야만 내 마지막 투구 동작이 정확한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던지면 항상 이렇게 된다고 하면 항상 똑같은 마무리 동작이 돼야 돼. 그래야지만 한결같은 자신의 투구 동작을 가질 수 있어요. 물론 던지고 이렇게 오는 것이 던지고 뒤로 오는 것보다는 훨씬 좋아요. 하지만 그래도 한 번은 이렇게 가고 한 번은 뒤로 올 바에는 한결같은 마무리 동작을 갖고 있는 것이 자신의 투구 동작이나 공을 제구하는 데는 훨씬 더 많은 도움을 줍니다. 릴리스 포인트 마무리 동작은 다 틀려요, 개인마다. 대신 마무리 동작은 개인에 맞게 한결같아야 되고 릴리스 포인트는 공을 잡는다, 채고, 손목 쓰는 거 요거 외에는 여기서 요 손을 가지고 조절하려고 하다 보면 그 더 뒤에 투구 동작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좋은 릴리스 포인트를 가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릴리스 포인트 마무리 동작은 잊어버리고 과감하게 던지는 것이 오히려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오케이. 혹시 자 궁금한 거 이제 투구 동작을 우리가 쭉 다 얘기했어. 가장 궁금한 거 있어 혹시? 방금 설명하신 것 중에 마지막 분들은 이렇게 뒤로 가는 게 앞으로 가는 것보다 왜 안 좋은 건지. 아 오케이. 자 이건 간단해. 자 우리가 공을 어디로 던져? 앞으로 던져. 앞으로 던지지. 그러면 공을 던지고 앞으로 가는 게 좋게 힘이 앞으로 더 많이 가겠어. 공을 던지고 뒤로 오는 게 힘이 더 앞으로 많이 가겠어. 앞으로 가는 게. 앞으로 가는 게. 그러니까 이게 던지고 이렇게 뒤로 오면 이만큼 던질 수 있는 힘이 아직 남은 거야. 그리고 또 다른 거는 이 무릎이 던지는 순간까지 이렇게 유지가 돼야 되는데 아까 우리 락커 연습했었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던질 때까지 이렇게 딱. 근데 이게 던지기 전에 일찍 펴지면 뒤로 와. 내가 힘을 일로 써야 돼, 일로 써야 돼. 앞으로. 앞으로. 그러기 때문에 그런 거야. 오케이. 자, 이번에는 이제
하체 움직임은 배제한 상체, 특히 이제 팔 동작을 좀 문제가 생겼을 때 교정하는 법, 또는 같은 동작으로 반복적으로 연습할 때 도움을 주는 연습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무릎을 꿇고 한 10m, 15m, 또 그거보다 좀 더 가까운 요 거리에 서로 나눠 서서 캐치볼을 하면서 연습을 하는 방법인데, 제가 같이 투구를 하면서 한번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서로 이렇게 무릎을 꿇고 그다음에 일어선 상태에서 서로 마주보고 섭니다. 그리고 나서 이 상태에서 15도 정도 이렇게 틀어요. 그렇죠, 그렇게. 이유는 이 팔 동작이 올 때 내 몸이 지금처럼 이렇게 15도 정도 투구 동작에서는 이렇게 틀어져 있는 상태에서 오기 때문에 이 캐치볼 할 때도 15도 정도 튼 상태에서 미리 틀어놓고 지금처럼 캐치볼 하면 되고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내 팔 동작을 잘 생각하고 글러브의 위치, 팔의 위치를 생각하면서 상대방을 향해 투구를 하면 됩니다. 네. 다시 보면 똑같이 자기 투구 동작을 생각하면서 네, 글러브 모양도 같이 되게 두 개가, 그렇죠. 이것도 던지는 순간에 마찬가지로 눈이 딱 정면에 최대한 일자가 되게, 평행이 되게 해서 투구하면 되고요. 그리고 자기 팔 동작이 궁금하다면 보면서 내 팔이 지금 잘 빠지고 있는지, 너무 뒤로 가는지, 너무 옆으로 가는지, 또 손목은 많이 꺾이는지, 이런 것들은 자기가 보면서 내가 이렇게 많이 꺾였던 투수가 교정을 하려면 자기가 여기를 잘 나오는지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던지고요.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위에서 한번 서서 다시 정면 보고 던져도 되고요. 네. 완벽하게 되면 다시 이어서도 던져보고. 네. 아까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글러브도 몸 안에 있게 만들고. 자, 5개만 던져보자. 오케이. 자기 팔 모양, 글러브 모양 생각하고 투구하고. 오케이. 자, 여기서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이렇게 책상 다리를 딱 하고 앉아봐. 똑같이.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때는 정면을 보고 던지면 돼요. 다시 지금 민준이 보면 팔을 이렇게 바로 올리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렇게 책상 다리 하는 이유는 이 내리면 여기가 바닥에 닿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짧게 간결하게 연습하고 이럴 때는 참 좋아요. 이렇게 해서 하는 게. 특히 가까운데 송구 연습 이런 걸 잘 못하는 선수들, 또는 투수 땅볼 잡고 가까운 거리 공 던질 때 이럴 때 좀 불안한 선수들은 이렇게 해서 하면 자연적으로 팔이 짧아질 수밖에 없어서 훨씬 더 효과가 되고요. 글러브를 여기다 놓고 하는 게 아니라 글러브도 같이 자꾸 밸런스가 맞게, 그렇지, 자꾸 밸런스 맞게 해서 던져주면 도움이 됩니다. 그냥 저희가 이 팔 동작 개선할 때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무릎을, 좀 전에 했던 것처럼 무릎을 꿇고 하는 거랑 이렇게 책상 다리를 하는 거랑 보통 2개를 나눠서 하는데요. 조금 짧은 팔 동작을 원하는 투수들은 이렇게 책상 다리를 하면서 하면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한 5개만 던져볼까요, 이제? 이런 거 던질 때 중요한 건 자꾸 던질 때마다 자꾸 목표를 정해서 거기다 정확하게 던질 수 있게. 네, 이런 거 하나하나도 자꾸 세심하게 해야 제구가 좋아지는 거기 때문에요. 자꾸 언제든지 던질 때는 자꾸 타겟을 정해서 거기다 정확하게 던질 수 있게.
저희가 지금 뭐 무릎 꿇고 책상 다리 이렇게 두 가지를 통해서 이렇게 팔 동작을 좀 개선하고 또 투구를 할 수 없을 때 연습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자신의 팔 동작을 조금 더 개선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까지 투구 동작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배워봤고 뭐 여러 가지 운동들이 있는데 투수한테 제일 좋은 게 중에 하나가 팔굽혀펴기야. 언제든지 어느 자세에서 어느 장소든지 할 수 있고 팔굽혀펴기 하는 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줄게요. 조금 달라. 투수들이 하면 훨씬 더 좋은 팔굽혀펴기가 있으니까. 일단 너 엎드려서 한번 해봐. 팔굽혀펴기. 한번 보자. 한 3개만 해봐. 자, 보통 기본적으로 팔굽혀펴기 둘, 하나 더, 셋. 자, 이제 일어나. 자, 이렇게 보통 일어나. 근데 여기서 꼭 지켜야 될 게 하나 있어요. 팔굽혀펴기를 하나, 뭐 2개 했어. 그 다음에 꼭 무릎을 대고 일어나야 돼. 투수는. 이유는 이렇게 해서 그냥 일어나다가 어깨가 이렇게 앞으로 밀리면 크게 다쳐 정말로. 그러니까 투수들은 꼭 팔굽혀펴기 하고 일어날 때는 무릎을 꿇고 그 다음에 일어나게. 중요하고 이제 그러면 감독님 팔굽혀펴기 하는 방법이 또 다른 걸로 가르쳐 준다고 했잖아요. 네. 자, 이거 약간 옷을 벗고 해야 되니까 우리가 등만 나오게 해서 하도록 하자. 네. 붙여봐. 그렇지. 그 대신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올라오면 안 되고 겨드랑이 밑에 있는 거죠. 여기 힘을 준 상태가 딱 붙이게. 자꾸 TV 볼 때 자꾸 이렇게 연습하는 거예요. TV 볼 때 자꾸 이렇게 붙여서 공 던지면 자꾸 이렇게 쏠리니까 자꾸 이렇게 볼 수 있게. 이거를 팔굽혀펴기 할 때 똑같이 해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감독님 먼저 보여줄게요. 하도 오래돼서 자 봐봐. 보통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팔굽혀펴기를 했잖아. 근데 이거를 먼저 이렇게 붙여. 보여 붙는 거? 네. 자 붙였지. 그 다음에 내려갈 때도 붙고 올라갈 때도 붙어서 올라와야 돼. 오케이? 다시 해봐. 이거 다 붙여봐. 이제 거기 붙여봐. 그렇지. 그럼 내려가봐. 맞아서 붙어있고 다시 올라와서 붙어있어야지. 계속 붙어있게. 그렇지. 또 부러진다. 계속 붙어있게. 해봐. 그렇지. 또 올라오는 데는 다시 저기다 해. 다시 한 번 쉬어. 흔들지 마시. 이렇게 해야 좋아져. 그러면 이제 팔굽혀펴기를 그 대신 투수는 3가지를 해야 돼. 짚고 이렇게 던지는 게 있다고 했지. 반대는 이렇게 던진다고 했지. 그러니까 한 번은 이렇게, 한 번은 이렇게, 한 번은 이렇게. 일단 먼저 정면부터 다시 해봐. 3개만. 팔 거기 붙이고 내려 올라가고 하나 더 올라가고. 오케이. 다음에 팔 이렇게 벌려서 자 이렇게 똑같이 해봐. 딱 붙이고 어깨 붙여야지. 그렇지. 해봐. 올라오고 다시 올라오고 됐었어. 2개면 충분하다. 다시 이제 이렇게 안으로 모았어. 아니 이렇게 이만큼 너무 완전히 안 돼. 그래서 붙여봐. 다시 내려가고 올라오고 다시 올라오고 다시 올라오고. 오케이. 넌 지금 네가 안 보일 거야. 뒤가 어떻게 되는지. 네. 근데 봐봐라.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지. 그럼 여기도 이렇게 해서 붙였지. 그럼 이렇게 붙어서 계속 붙어 있어.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서 붙었으면 너는 이렇게 했다가 올라오면 다시 이렇게 펴져.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서 올라와도 붙어 있고. 그럼 자꾸 공 던지면서 우리가 이렇게 어깨가 앞으로 쏠리잖아. 자꾸 이렇게 붙어 있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 엄청 힘들지? 여기도 운동 훨씬 많이 해. 정확해지고 뒤에 근력도 훨씬 좋아지고. 오케이? 잊어버리지 말고 팔굽혀펴기 할 때 꼭 이렇게 10개, 이렇게 10개, 이렇게 10개. 응? 3번씩 여기 붙이고 올라와서 붙어있대. 대답만 하고 안 하는 거 아니지? 자,
미안하다. 네.